안녕하십니까. 손혜원 비리추적단의 소년대장입니다. 제가 오늘 가장 좋아하는 곳인 뉴스타운에 와서 혼자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희 선배이신 조우석 기자님을 모시지 않고 이렇게 혼자 진행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좀 사정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약 한 40-50분 동안 제가 혼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손혜원이에 관계되는 혹은 손혜원과 연결되는 그런 사항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결돼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직접적인 손혜원이하고 관계가 없는 듯 해도 사실 저희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관계가 있으니까 좀 얘기를 잘 들어봐 주시고 좀 호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정치색도 없고 정치 경험도 없고 방송도 처음 하는 사람이니까 미숙하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그 뉴스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넘기셨겠지만 2017년에 그 미국에 처음으로 이 문재인이 갔을 때요,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준 선물이 그 자개함을 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자개함이 아니라 일본식 자개함을 줬다고 합니다. 그걸 만든 사람은 2013년에 우리나라의 기법이 아닌 일본 기법을 이용해서 그걸 만들어서 장인으로 선정된 그런 사람인데, 일본식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형문화재에서 지정 취소까지 된 그런 인물이 만든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의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의 작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손혜원이가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3개와 별개로 하나를 트럼프에게 준 모양인데, 과연 이의식이라는 사람이 청와대까지 연결돼서 다른 물건을 줬겠느냐, 아니면 손혜원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를 청와대에 팔아서 그거를 미국에 가져가서 트럼프한테 줬겠느냐. 사실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조사하기가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언젠간 나중에도 이게 밝혀질 거니까 손혜원이가 이딴 짓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왜 하필 손혜원이 가지고 있는 거를, 같은 거를 가지고 갔을까요? 또 하나는 지난 대선 때 문 대표가, 문재인 씨가 대통령, 제가 대통령이라는 말 하기 싫어서 그런데 선거를 할 때, 대선 후보였을 때 거기에 투표를 한,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한 100명의 청년들에게 물어본 게 있습니다. 전체 청년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문재인에게 투표한 청년 1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지하느냐? 그랬더니 53명이 철회를 하고 47명은 계속 지지한다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때 예전에 제가 생각할 때 한 70% 정도가 문재인을 지지했다면, 젊은이들이니까, 거기에 반이 50%가 넘는 53%가 지지를 철회했다고 하면 지금 청년들의 평균 한 60%에서 70%는 문재인에게 염증을 느끼고 지지를 철회한 걸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 지지 철회를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젠더 이슈입니다. 젠더 이슈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남녀차별, 뭐 페미, 옹호, 뭐 이런 거죠. 낙태, 찬성, 뭐 이런 건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불공정이죠.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한테 거꾸로 차별을 당한다는 거죠. 여자들은 자기들이 뭐 페미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분명한 불공정입니다. 뭐 어디 시험 봐도 여자기 때문에 가산점이 있고 하다못해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에 들어가려고 해도 여자 목이 따로 있으니까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 두 번째가 희망이 없답니다. 희망이 없다. 젊은이들도 이제 이런 거를 제대로 느끼는 모양이라서 우리나라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 앉아서 다른 얘기를 보내다 보니까 속에서 너무 격한 게 올라오고 반응이 올라와서 제가 다른 방송을 중단하고 속에 있는 말을 여러분한테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저께인가요? 모 방송에서 손혜원의 뉴욕 부동산을 우리나라 최초로 특종 보도한다고 갑자기 생방송으로 화면을 띄우고 생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러고 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저희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에서 손혜원이가 13년 전과 10년 전쯤에 뉴욕에 있는 고급 콘도를 두 채를 사서 팔았다는, 더더군다나 그 차익까지 남기고 팔았다는 그런 사실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거죠. 처음부터 제가 밝혔던 거죠. 그랬더니 그거를 이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보도한다고 하면서 특종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올리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다 보니까 계속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손혜원이나 저런 좌빨들한테 역공을 당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잘못되고 거짓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문자를 실시간 채팅에 남겼습니다. 그런 짓은 잘 안 하는데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거다. 정 하고 싶으면 지금 카톡 연결돼서 내가 자료를 보내줄 테니까 진짜인 방송을 방송해라. 제가 댓글을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손현희 씨가 들어왔다고 하고 계속 옆에서 댓글을 같이 올려줬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내용을 계속 치니까 다른 사람들이 손현희 씨가 여기 들어와서 서류를 보내준다고 하니까 채팅창 좀 보세요 라는 내용의 채팅이 100개 이상이 계속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그거를 무시하다가 한 친구가 제가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그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하는 곳인데 김용호, 김세의, 강용석이라는 사람이 셋이 거기서 제가 댓글 올리는 거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손현 씨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계약서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용호가. 그러니까 옆에 있던 김세희라는 사람이 그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우리가 계약서도 없이 이 방송을 할 것 같은가? 그러니까 무시해. 이러면서 계약서라는 걸 딱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보기도 전에 잘못된 서류를 보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계약서는 세상에 두 장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손혜원이가 갖고 있고 하나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 업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호사까지 겸임하고 있는데 그거를 10년 전의 서류를 얘네들이 발로 뛰지 않고 술집만 다니는 얘네들이 얻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이 올리는 거는 잘못된 걸 알고 있었어요. 미국은 당사자 간의 계약서를 쓴 다음에 그 계약서를 근거로 컴퓨터에 다시 그 업자나 부동산이 등록 증서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컴퓨터상의 화면에서 다 입력을 해서 서류를 해서 출력을 해서 공공기관에 데다 내는 겁니다. 거기에는 물론 손혜원의 사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냥 서류일 뿐입니다.
저는 이거를 낼 줄 알았죠. 왜냐면 얘네들은 계약서라는 걸 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데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지들이 지는 거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중에 손혜원이가 어떻게 나오든 그건 당신들이 책임질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저의 친딸을 거기다가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제 친딸은 연예인입니다. 걔를 실명을 공개하고 사진을 올리더니 사진을 2장, 3장인가 올리더니 나중에 드라마에 나오는 화장된 얼굴, 그 배역에 맞는 화장을 한 얼굴을 올리더니 온갖 조롱을 다 하는 겁니다. 거기 있던 자기네 구독자들도 많은 사람이 이건 심하다,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댓글창에 있는 거 알면서 제 딸의 사진과 연예인을 하고 있는 제 딸의, 걔가 무슨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없는 건데 올리고 온갖 조롱을 다 해댔습니다. 그거를 보고 제가 그날 저녁 때 반론 방송을 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흥미본의로 이거를 방송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 연구소라고 하는 뭘 연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 그냥 뭐 돈 버는 연구소 같은데 그냥 김세희라는 사람이 울며 짜며 후원해달라고 그렇게 뭐 수차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뉴욕에 있는 부동산에 관계되는 건 한국당과 저희와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이런 보수에 있는 높은 분들이 손혜원이를 청문회나 특검에 앉혀놓고 당일날 그 자리에 제가 나가서 까기로 되어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거를 미리 발설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완전히 돈 벌기 위한 흥미본의로 이거를 했다고 치지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손혜원이의 뉴욕 부동산은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손혜원이가 남산에 크로스포인트라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모 그룹들과 결탁해서 돈을 벌고 더 욕심이 나니까 뉴욕에다가 뉴욕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뉴욕 지사같이. 근데 그 뉴욕 지사에 나가는 사람들의 면면이 자기네가 있던 직원을 내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보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보내는 바람에 값글세 낸 증명이었기 때문에 미국 비자가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자기네 직원들이면 금방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자기네 직원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을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를 다 조사하고 다 알고 그날 밝히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갔냐? 그리고 뉴욕 법인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느냐? 사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밝힐 수가 없는 내용인데 이 친구들 때문에 이게 지금 엉터리가 되고 완전히 엉망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한국당 의원님하고 며칠 내로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얘네같이 장난같이 해가지고 망가뜨렸지만 우리가 나머지를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데 지금 대강만 말씀드리면 그 뉴욕 법인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 비자금 창구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그 아파트에 산 사람과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알고 싶어 하시는 그런 높은 사람의 자식들이 그 비슷한 시간에 그 옆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아이들이 손혜원이가 숙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숙소를 만들어서 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10년 전, 13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실제로 숙소로 사용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콘도가 엄청나게 유명한 콘도고 비싼 콘도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 친구들은 술집에서 들은 얘기를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지나가는 또 우리가 방송을 했으니까 우리가 방송을 하고 뉴욕에 있는 한인신문에도 방송이 나왔어요. 벌써 한 6, 7개월쯤 전에. 근데 그런 얘기만 듣고
제보를 받고 그냥 술 한 잔을 먹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세 명의 인간이 장난같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모든 우파에 있는 한국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작전을 짜고 손혜원이를 잡자고 시작한 일인데 이거를 지금 흥미본의로 자기들 후원 몇 푼 더 받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일을. 그래서 저희가 규탄하는 거예요. 연예인 가십이나 다루던 이런 삼류 방송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우파들이 몇 달 동안 고생해온 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랑 여러분들이 저희 손혜원 비리추적단 TV와 가로세로 연구소를 가서 최근 이틀 동안에 보시면 아마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손혜원이가 비자금을 만들어서 그 콘도를 살 때 두 개를 동시에 산 게 아닙니다. 하나를 사고 그 다음에 더 큰 거를 나중에 샀는데 작은 거를 팔고 샀습니다. 근데 앞에 거는 약 76만 불 정도에 샀습니다. 근데 거기에 신한 아메리칸뱅크, 우리나라 신한은행이 미국에 나가 있는 미국 법인에서 약 42만 불 정도인가요? 46만 불인가를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어요. 근데 뒤에 거는 그거보다 더 큰 98만 불인가 97만 불 정도에 샀어요. 근데 은행 대출 기록이 없어요. 손혜원이가 서울서부터 미국까지 송금을 했다면 외환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간 게 없을 거라는 게 저희가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났겠느냐? 그게 바로 뉴욕 법인에서 나오는 거죠. 그거를 저희가 몇 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터트리는 날만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근데 앞에 거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죠. 이 친구들은 알 수도 없고 뭐 그냥 호텔방에 앉아서 방송하니까 그걸 알 리도 없는 거죠. 그랬는데 그거를 장난같이 자기들 저희가 이거를 한국에서 최초 단독 보도하니까 뭐 후원 좀 해주시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 장난같이 이거를 다 망가뜨린 겁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나카무라 형평부당한 사람들이냐면 그 소리를 보면서 맨 처음 또 중간에 그래요. 손혜원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손혜원이가 진짜 머리가 나쁘든가 진짜 빨갱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딱 알았어요. 제 친구들 참 큰 실수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 등록증서에 보면 DPRK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국적이 북한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지금 오늘까지 얘네들이 울거먹고 반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손혜원이가 DPRK라고 썼다는 거죠. 그 DPRK라고 손혜원이 쓴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부동산 하는 사람이 등록증서를 만들 때 정치에 관심 없는 미국인들은 남한과 북한의 구별을 못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미국에 있는 컴퓨터를 가보면 어느 때가 바뀌긴 하지만 제가 갔을 때도 코리아를 누르면 노스 코리아가 위에 뜨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우스 코리아, 에스 코리아가 밑에 뜨고 그게 바뀌기도 하지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른 거예요. 이 부동산 업자는. 그게 인쇄된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손혜원이가 실제로 썼다고 그러면 이거는 얘네들이 맞고 사고죠. 만약에 실제로 썼다고 그러면 저희가 먼저 알고 있었으니까 저희가 먼저 얘기를 했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손혜원이를 옹호하고자 할 리가 없잖아요. 부동산 업자가 잘못 클릭해서 잘못 들어간 걸 가지고 많은 방송을 보는 자기들 방송에 있는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된 거짓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좌파를 공격을 해도 사실에 입각한 팩트 가지고 공격을 해야지 없는 얘기 가지고 공격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있었다? 그게 손혜원이가 쓴 게 아니고 부동산 업자가 실수해서 쓴 거라는 건 누구나 알아요. 이 사람들 대학 다 좋은 데 나온 사람들이잖아. 근데 알면서 모른 척하면서 방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갱이라는 거야. 자기 국적을 DPRK로 썼다는 게.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실수라는 게 DPRK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서울이라고 써 있어요. 주소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소가 서울까지는 알죠. 외국 사람도. 근데 그거를 북한이라고 한 건 컴퓨터 입력할 때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가 같이 나오니까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노스코리아를 만든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특종을 잡고 나라가 뒤집어질 법한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방송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 방송을 사람들이 여러 명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에서조차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왔던 사실을 자기들이 후원자 구독자 몇 명 구하고 후원금 얼마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개판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지적을 했으면 그 다음날 사과를 하고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럴 수 있으니까 모르고. 근데 적반하장도 입을 쓰고 지금 저한테까지 빨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갱이의 자식인 네가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김세희라는 놈이. 여러분 이거는 뭐 개인적인 사감을 떠납니다. 전 여기 남의 방송이니까. 근데 정치권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정말 이 정권을 반대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소년을 잡자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근 5, 6개월 동안 준비해오는 거를 자기들 흥미본위로 한 방에 이렇게 망가뜨렸으면 일말의 어떤 그 잘못한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항의를 하니까 그 친구들 썸네일에 보면 그 커뮤니티에 보면 나옵니다. 빨갱이 자식이 무슨 말이 있냐고. 저한테 그런 겁니다. 저한테. 빨갱이 자식이 빨갱이 자식인 빨갱이 놈이 우파는 무슨 우파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세요. 그 손혜원이 방송 같은 거를 하려고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친구들이 돈과 구독수만 노리고 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방송에서 했듯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더 많은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라고 했어야 옳습니다. 많은 방송이 그렇게 연락이 오면 저는 다 자료를 줬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손혜원이 보도에 관한 독점권이라도 있는 거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방송에서 수많은 데서 손혜원이 얘기를 하면 제가 자료를 다 보내줍니다. 하다못해 메이저 방송까지 제가 다 보내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게 아닌가요? 저한테 연락해서 더 많은 자료를 받아서 자기의 구독자한테 또 그거를 보는 사람들한테 정당하고 제대로 된 방송을 보여줘야 되는 게 의미가 아닌가요? 지금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구독자가 훨씬 많은 이 방송에 나와서 혼자 이 방송을 하는 건 다른 얘기도 원래 있었지만 제가 포기하고 아까 이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용서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뭐 다른 방송들 유튜브에 그 유수한 젊은 그 우파 분들이 하는 것과 시비를 걸거나 싸우지 않는 것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가로세로 연구소. 저는 가로지기 연구소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자기들 연예인 뒤지다거리나 하고 연예인들 마약하는 거나 비리나 캐고 이러고 돈이나 벌면 되는 거지 주제넘게 많은 사람들이 몇 개월 동안 고생하고 칼을 갈고 있었던 그런 내용을 한순간에 이런 흥미본위로 만들고 손혜원이한테 반론할 기회를 주고 증거를 은폐하고 준비할 시간을 준 이 사람들은 정말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저와 이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저희 우파에서 지향하고 있는 우파 단합, 보수 대통합 이런 거를 반대하고 한국당을 매번 비판하고 황교안 대표님이나 홍준표 전 대표님을 엄청나게 욕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이런 방송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 뉴스타운 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제가 부탁을 드려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목포의 부동산이 저희가 31개가 지금 밝혀졌고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것이 약 한 4, 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건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목포에 있는 추가로 발표된 부동산과 더불어서 며칠 내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본의 아니게 얘기가 축소가 되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있지만 그나마 나머지 것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기 위해서 국회의원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그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저희가 지향하는 우파 대통합에 반대를 가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분을 같이 느껴주시고 좀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했었던 게 지금 3가지였습니다. 이제 두 가지는 밝힐 수가 없고 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나 특검이 열리면 손혜원이를 잡기 위한 저희가 소위 같이 만든 손혜원 잡기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거가 제일 큰 칼날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그 몇십 년 전 것까지 기억을 하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게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지금 위험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곳에서 정말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비슷한 시기에 손혜원이가 콘도를 구입을 했는데 손혜원이는 저희가 방송하는 걸 보고 반론 보도를 냈어요. 변명을 했어요. 뭐라고 냈냐면, 손혜원이가 말한 거는 뉴욕에 있는 뉴욕 현지 법인의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혜원 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1월 달에.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뒤에 산 것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2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시가로는 배가 올라서 25억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손혜원이가 숙소로 이용하기 위해서 트럼프 이방카가 살고 우리나라에 있는 특 A급 뭐 송혜교 씨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특 A급 연예인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런 콘도를 직원 숙소로 쓰려고 샀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누가 봐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를 줬느냐. 근데 세를 준 것도 사실 있나 봐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초창기하고 중간에는 그거를 준 건지 세를 준 건지, 아니면 솔직히 제 딸이 거기서 산 건지, 제 딸은 연예인하고 모자라면서 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당분간이라도 머물었는지 몰라요. 파악이 안 돼요. 왜냐면 그 당시는 손혜원이가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국회의원 할 생각도 없었던 시절이고 그냥 돈만 벌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의도가 있었다라는 단서가 잡힌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손혜원이 지인의 자식들이 뉴욕에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 저희도 알고 있었지만 정말 위험한 발상이지만 또 합리적인 의심은 맞아요. 거기에 문재인의 아들이 학교를 다녔어요. 기간은 조금 틀리지만 어쨌든 겹치는 시간이 많아요. 이 친구가 공부를 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대학에 못 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전공을 이것저것 하다가 공부가 안 되니까 아마 고3 때 김정숙이가 전공을 미술로 바꾸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것조차도 손혜원이의 입금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좀 그렇지만 예전에 손혜원이가 홍대 교수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대 교수도 했습니다. 미대. 그러니까 이 미술계 쪽에서 어쨌든 방귀깨 하나 낀다고 하는 그런 위치였었어요. 그랬는데 얘가 미술을 어설프게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가 충분히 애지간한 학교에는 입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물론 증명은 없어요. 지금 못하죠. 본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그것도 제대로 안 돼갖고 저희 아들하고 똑같은
애니메이션인가 아마 그걸 했다고 하죠. 저희 아들도 애니메이션인데 그랬는데 그거를 가지고 아마 또 공부가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파슨스 스쿨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거리가 한 몇백 미터 돼요. 그 거리에 다니는 학교에 있었는데 그거를 다니니까 그 옆에 몇백 미터 거리에 손혜원이의 콘도가 있으니까 얘네가 여기서 살지 않았겠느냐. 손혜원이가 걔를 위해서 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연결을 다시 시켜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아이가 혼자 쓰기엔 그 당시는 손혜원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문재인이가 대통령도 아니었던 시절이죠. 물론 정치권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넓은 아파트에 지금 시가로 한 25억 되는 아파트에 얘를 혼자 살게 한다고요? 또 얘만 있던 게 아니에요. 손혜원이 지인들이 몇 명이 더 있었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전부터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탐문 수사를 하고 했어요. 근데 얘네는 그런 조사조차도 안 하고 그냥 그 나머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알 수가 없겠죠. 그냥 억지로 갖다 끌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랬다가 만약에 반론이 나오고 반격이 나오면 얘네들이 김영호, 김세희, 강용석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억지로 갖다가 쫌맬 수 있냐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던 중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방송이 나와서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어서 손혜원이 건을 하고 싶으면 내가 모든 자료를 넘겨주마. 그리고 나는 진짜로 이런 방송 하고 싶지가 않다. 안 할 거니까 니네가 해라. 손혜원이를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연락해라. 니네가 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락이 없습니다. 난 얘네들이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좀 자유로워지고 지들이 모든 거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손혜원이의 부동산을 접근하는 방법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잘못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이런 정당과 시민운동 하시는 단체와 저희와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고생하고 만들어 놨던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일말에 사과라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뭐 그거 갖고 용서가 되진 않겠지만 그리고 제 딸을 조롱하고 희화하고 정말 말도 못 올리는 그런 희롱을 하고 저한테 빨갱이라고 한 거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그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이 격해져서 좀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일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조해서 저한테 이제 연판장을 다 이제 쓰기로 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이 김용호라는 사람하고 김세희라는 사람하고 강용석이라는 사람의 제보가 저한테 엄청 들어옵니다. 저희한테도.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사람들에 대한 비리나 이런 거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서 저를 욕할 건지 이 사람들을 욕할 건지 판단을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건 우리 우파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파가 단결하고 좌파만 아니면 다 일치단결해서 좌파와 싸우는 거는 분명히 맞지만 좌파보다 더 나쁜 건 우파 속에 들어와서 우파 자체를 분열시키고 하는 이런 위장 우파들은 진짜 저희들이 골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사실 그 김상진이나
안정권 씨나 뭐 이런 친구들이 생각이 났어요. 길거리에서 그 개고생하고 비 맞고 바람 맞고 그 정말 스트리트 파이터로 열심히 일하면서 고소당하고 검찰 소환당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외국 후원 받은 걸로 자식까지 데리고 미국, 캐나다 지금 관광하고 있더라고요. 그 관광하고 호텔방에 앉아서 자기들 셋이 낄낄대면서 그 우파에 있는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런 사람들한테 후원을 해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김상진 씨한테 가서 고소당한 거 변호사 사는 돈이라도 좀 더 보태주시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리고 제가 볼 때 여러분들한테 그 계약서를 안 보여드렸는데 사진을 한번 좀 올려주시죠. 사진을 처음에 올리는 건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손혜원이의 콘도입니다. 이거는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셰필드 콘도라고 하고 있는 최고급 콘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규모가 엄청나죠. 여기는 잘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콘도가 지금 문제가 돼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약서라고 잘못 알고 많은 사람들한테 오보를 냈던 그런 등록증서를 보여줬던 그런 거는 인쇄물이고 저희는 손혜원이의 친필이 들어간 계약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시죠.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 손혜원이의 친필에 들어가 있죠. 그 위에 보면 이제 거기 가려졌지만 위에 보면 서울이라고 써 있고 그 위에 보면 DPRK라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인쇄물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손혜원이 고의적으로 썼다고 하거나 실수로 썼다고 하면 거기에도 써 있어야 되겠죠. 자, 또 다른 거 하나 올려주세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계약서가 한 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 친필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때 손혜원이가 현장에 있었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런 것조차도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아닙니다. 손혜원이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그 서류를 팩스를 받아서 팩스에 사인을 해서 그리고 보낸 겁니다. 다음 장 보내주세요. 저희 집안은 다른 형제들은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저와 손혜원이는 한글과 한문을 잘 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손혜원이의 사인은 손혜원이의 사인이 맞습니다. 자, 또 올려주세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게 다 손혜원이의 자필이 들어가 있고 손혜원이의 사인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 버는 연구소인지 몰라도 이런 애들이 이 생방송을 할 때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막을 수는 없고 이왕 할 거면 제대로 보내라고 이 사진을 사실은 보내주려고 했어요. 원본을. 이왕 하려면 진짜 진실을 방송해라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올리면 이거 본 사람들이 수백 명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그러면 내가 계약서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서 쫙 올라갔어요. 손현 씨가 서류 보내준대요. 손현 씨가 서류 보내준대요. 이거를. 그러고 나서 이 김세희라는 이런 정말 인성이 아주 안 좋은 이런 배우지 못한 이런 친구가 저를 보고 제 아버지 뻘인데 저를 보고 저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말도 안 되는 인간, 대꾸할 값어치도 없는 인간, 시덥지 않은 사람의 끝판왕 이렇게 비하하면서 저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덜커덕 꺼낸 게 그 서류를 인쇄물 되어 있는 그 등록증서를 보이더라고요. 다 올렸나요? 예. 자, 여러분들이 보신 게 실제 계약서입니다.
등록 증서는 그 계약서가 자기들 손에 있고 매매 계약이 됐다고 하는 거를 공공기관에 올리는 겁니다. 저는 잘못된 거고 손혜원이의 반론은 오롯이 이 세 명이 다 감당해야 될 일이지만 감당 못할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이 세 사람은 손혜원이 입김만 불어도 날아갈 사람들인걸요. 뭐 자기들이 한 책임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반론을 제기하고 니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저에게 빨갱이라고 얘기한 이 세 명은 정말 우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우파를 가장한 옛날서부터 김세희라는 인간은 강남 우파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뭐 패션 우파니 강남 우파니 뭐 이런 인성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돈 벌자고 하는 짓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노란하고 춤추고 후원해 줘서야 되겠습니까? 속상하지만 여기까지 마치고 김용호, 김세희, 강용석을 고소하러 갑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